안녕하세요. 전자서명 솔루션 도입 시 기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발표할 한국기업보안 전기선입니다. 오늘 이 발표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문서의 디지털화라는 흐름을 선도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디지털화에 대한 정보보다는 실제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에서는 전자문서 시스템 또는 솔루션을 도입할 때는 기업마다 각기 기준하고 있는 문서의 생애주기와 업무 분야별 플로어, 그리고 내부 업무 프로세스에 맞추어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구축 사례도 많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 맞는 시스템을 잘 구축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문서의 디지털 전환과 전자문서 사용을 고려하실 때 함께 고려해 볼 만한 주제로 기존의 종이 계약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그대로 전자문서 서명 솔루션에 반영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목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 서명 솔루션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 시 기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기존 종이 계약서의 장점과 전자문서의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전자서명 솔루션에 대한 기능과 그 구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느끼고 경험하고 계시듯이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시켰고 뉴노멀, 비대면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 시대로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다수의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치면서 비대면 산업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기술의 발달과 기업의 무한 경쟁 시대 도입에 따른 기업마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 등이 필요해졌고, 이 필요성에 의해 산업의 디지털 전환, 즉 비대면 산업이 점차적으로 기존 산업으로부터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시기가 매우 앞당겨졌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전환 비대면 서비스가 코로나19로 인해 앞당겨지면서 비대면 서비스, 비대면 계약, 재택근무 등이 활성화되었고, 그 변화들로 인해 전자문서의 사용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높아지고 도입을 고려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전자서명법 개정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법 개정 전에는 기존의 공인인증서 기반의 전자서명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공인인증서 기반의 전자서명 방식도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공인인증서 사용과 다양한 포맷을 사용하지 못하는 활용성이 다소 낮았고,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와 사용하기에는 제한적이고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자계약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적용하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업의 전자문서로의 전환인 페이퍼리스 캠페인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고 약 10여 년 전부터 상당히 많은 진척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중요 문서인 계약서와 전자계약 등에 대해서는 디지털화가 비교적 활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법적인 보호 등의 사유로 종이 문서를 사용하는 관행과 습관, 그리고 공인인증서 기반의 전자계약서의 약간의 불편함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참 잘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보다는 사용자의 자율성과 활용성, 그리고 편리함을 강조한 법이라는 점에서 다른 법률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법의 취지에 맞게 전자서명 솔루션 그리고 시스템, 서비스가 많은 기업에서 활발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 맞는 서비스들이 출시됨에 따라 많은 기업에서도 전자서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도입을 고려하는 기업도
상당히 많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시대 변화에 따른 문서의 디지털화입니다. 페이퍼리스 캠페인으로 시작한 기업에서의 전자문서 활용은 시대 변화에 따라 더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IT 기술의 발달과 기업 간의 경쟁력 차이가 줄어들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신속하고 명확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기업에서는 빅데이터, AI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기반 사업 등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경영과 기업 성장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문서 디지털화를 더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전자문서 디지털화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문서의 디지털화의 장점은 크게 효율성과 안전성과 미래 지향성이라는 세 가지 분류로 분류됩니다. 효율성은 업무 생산성 향상과 업무 속도의 향상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시간 협업 체계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경영과 이 종이 문서를 보관하고 이 공간을 할당하고 이용에 대한 비용 절감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의 디지털화를 이루면서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 혁신도 마찬가지로 장점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성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개인정보 보호를 기반으로 해서 IT 보안 쪽에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물리적인 보안보다는 IT적인 보안이 좀 더 강하고요. 정보 유출이나 훼손, 도난, 위변조의 위험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그런 사용 시점마다의 그런 기록이 저장되기 때문에 법적인 리스크 관리 대응에도 굉장히 용이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권한 관리로 인해 회사의 중요한 문서들도 필요한 사람들만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 지향성에 대해서는 AI나 빅데이터 등의 새로운 기술과 사업을 창출하는 기초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고 메타버스나 클라우드 같은 미래 환경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자문서 서명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해킹 사고가 발생했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국에 정박 중이던 독일 선사 소속의 선박에서 한국 기업의 선박의 유지 보수를 맡겼습니다. 한국 기업은 작업에 대한 인보이스를 이메일로 독일 선사에 발송을 했고 성실하게 작업을 수행한 후에 작업 보고서까지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 담당자의 이메일이 해커에게 계정을 탈취를 당했고 해커는 탈취한 계정을 이용해서 한국 기업이 발송한 인보이스를 변조하여 거래금을 탈취한 사고입니다. 독일 선박에서는 거래를 해왔던 회사였고 담당자 이메일이 정확했기 때문에 계좌가 변경된 내용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송금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래 이 인보이스 그림이 실제로 위조 거래에 사용한 인보이스고요. 이 거래가 만약 이메일이 아닌 대면으로 오고 간 문서라고 한다면 사고날 위험성이 굉장히 적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변조 사고는 이 전자적으로 오고 가는 이 구간에 대한 취약점이 사고로 발전한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간의 거래는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오랜 기간 거래를 한 기업이라면 신뢰가 상당히 높은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고가 안타깝게도 많이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코트라와 경찰청이 발표한 글로벌 마켓 리포트에서도 이와 같은 무역 사기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류 위조, 이메일 사기가 전체 국제 사기 사건의 42%를 차지할 만큼의 문서의 신뢰성이 거래 주체 회사의 신뢰성보다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범죄에서는 대금이 이미 해커에게 넘어간 경우가 많고 국내에 걸쳐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 구제가 많이 어려운 경우라고 합니다. 또한 구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구제를 받기 위해 각 나라의 경찰의 협조도 받아야 되고 실제로 거래의 증빙이나 사고의 증명 등 오랜 시간을 낭비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큰 손해라 할 것입니다. 국내에서의 사례는 위조, 변조의 사례보다 가짜 계약서를 이용한 사기 거래가 다수입니다. 또한 발생했더라도 피해 복구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제 추측컨대 대부분의 계약이 인간도장, 인간증명서, 공인인증 등 신원 확인과 거래사실 부인 방지가 작용해서 이와 같은 결과로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부분 때문에 문서의 디지털화를 오랫동안 진행했던 기업에서도 전자개혁만큼은 거래의 안전성과 거래 사실의 유효성 확보를 위해 종이계약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문서의 디지털화와 그 디지털화를 완성하기 위한 전자서명의 사용은 시대의 흐름과 회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종이계약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전자서명에도 적용해서 올바르고 안전한 문서의 디지털화와 전자서명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보편적인 법무 프로세스인데요. 사업부서에서 계약 당사자와 계약서 내용을 만들어내고 그 만든 계약서를 가지고 법무팀이나 계약서를 검토하는 부서에 검토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또 다시 수정을 하고 또 재검토를 하게 돼 있고요. 재검토가 완료된 상황이면 인감 날인을 위해서 인감 날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인감 날인 관리대장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 회사의 대표성을 가지는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 인감 날인이 끝나면 상대방의 인감을 또 날인해서 계약서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 주고받은 계약서는 사업부서에서 계약서를 보관하는 그런 보관부서에 계약서 원본 보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원본이 제출될 때는 상대방 회사의 인감 증명서와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그다음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함께 제출해서 이 도장의 원본 확인과 실제로 계약의 주체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보관된 계약서는 열람 신청 관리로 일정 부분 권한이 있는 사람만 열람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이런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것은 그만큼 기업에서 계약의 법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다듬어서 만들어진 프로세스입니다. 이런 법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정된 전자서명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규제보다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해주는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율성이 기업의 전자문서 서명 도입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기업에서는 반드시 종이문서를 촘촘히 관리했던 수준의 수준의 전자계약서, 전자문서 서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만들어서 활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즉 기업에서 문서의 디지털화, 전자서명을 구축할 때 기존의 종이계약이 가지고 있는 거래사실 부인 방지와 문서의 위조, 변조 방지, 사용자의 신원 확인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자문서가 갖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종이문서의 디지털 전환이고 기업의 올바른 전자서명 도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서명 솔루션을 도입할 때 기존 종이문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잘 반영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편의성입니다. 모든 문서의 포맷이 호환이 되고 전자서명 사용이 쉽게 사용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자서명 전에 파일이 충분히 수정이 되고 변경이 용이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사용에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최근 많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 전자서명 솔루션들이 모두 갖고 있는 장점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프로세스에 잘 맞는 그런 솔루션을 잘 검토하셔서 도입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래사실 부인 방지입니다. 서명자의 조직에 대한 실체성이 확인이 되어야 되고, 이 서명을 하는 조직에 이 서명을 한 개인이 누구인지가 또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최종 서명하는 시간이 명확해야 하지만 이 계약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래사실 부인 방지에 대한 대안으로는 이 서명 문서에 AATL 인증서가 반드시 사용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계약서의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TSA라는 타임스탬프를 사용하는지도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거나 또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용한 본인 확인을 이용을 하시는 방법도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문서의 위조 변조 방지입니다. 서명된 문서가 위조 변조가 가능하다면 그 계약성의 유효성은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서명된 문서는 그 서명된 최종 문서로 그 자체가 보존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전자문서를 오픈한 디바이스가 온라인 상태가 아닌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이 문서의 유효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이 서명 시에 AATL 인증서가 사용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고려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이실 것입니다. 또한 이 PDF 서명 시 사용되는 기능으로 LTV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겁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도입하는 전자서명 솔루션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규격에 맞는 서명 방식인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역시도 AATL 인증서로서 국제적인 규격을 맞출 수가 있는데요. 서명 솔루션 도입 시에 이 AATL 인증서를 사용하는 여부가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보안성 확보입니다. 문서가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그 유효성이 유지가 되고 신뢰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 키 관리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의 계약서가 안전하게 DB에 보관이 잘 되어 있는지, 암호화는 되어 있는지, 또한 네트워크 또는 이 통신 구간, 그다음에 서버 보안이 잘 구축되어 있는지 등을 반드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십니다. 앞에서 언급한 AATL 인증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AATL 인증서는 어도비 어프로브 트러스트 리스트에 포함된 전자문서 서명 인증 기능을 합니다. 이 서명된 문서에 서명자의 정보를 디지털 서명으로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또한 문서의 최종 사인 후에 이 문서가 변경되어 있는지 유효성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위변조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또한 AATL은 국제 표준 규정을 준수하기 때문에 미국, 유럽, 중국, 아시아에서 이 서명의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AATL 인증서와 더불어서 함께 그 서명에 사용하는 기능이 LTV 기능입니다. 요즘 인증서라고 써 있는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LTV 기능은 전자문서를 오픈했을 때 이 오픈한 디바이스가 온라인 상에 있느냐 오프라인 상에 있느냐에 상관없이 이
문서의 유효성을 검사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AATL 인증서가 표준으로 규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 목록이고요. 미국, 그 다음에 아시아, 유럽, 그 다음에 미국 FDA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처럼 세계 전반적으로 이 규정을 충족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인증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ATL 인증서로 서명된 문서의 예시입니다. PDF, 모든 문서의 포맷을 PDF로 변환해서 서명을 하는 방식이고요. 이 방식으로 AATL 인증서 방식으로 서명을 하게 되면 이 문서의 그 헤더에 서명이 되었으며 모든 서명이 유효합니다라는 그런 그 초록색 글씨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방법도 있고, 실제로 이 문서를 서명한 조직이나 이 서명자의 이메일도 이렇게 헤더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AATL로 서명한 문서가 편집이 된다면 이렇게 인증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라고 표시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어도비 그 정식 프로그램으로 편집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편집기로 편집을 했을 때 이와 같이 인증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라고 표기가 됩니다. 또한 AATL 인증서로 서명한 경우에 문서 속성을 보면 실제로 이 조직에 우리 아까 법무 시스템에서 봤던 이 인감 관리처럼 이 조직의 인감을 누가 썼느냐라고 증명하는 것처럼 이 AATL AATL 인증서를 개인 누가 사용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조 변조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AATL 인증서가 또 탈취된다면 이 역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ATL 인증서의 핵심 키를 관리할 수 있는 HSM이라는 장비를 많이 이용합니다. 실질적으로 PIPS 140-3 인증 번위 내에서 전체 키 관리 수명 주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장비이고요. 최근 전자문서 중개자들이 많이 인증을 받는데 이 인증 시 필수로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저희 한국기업반에서는 이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호스팅으로도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점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가 전자서명 솔루션을 도입을 한다고 했을 때 크게 4가지로 도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클라우드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구축 없이 가입만으로도 사용 가능하고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기능들이 모두 사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손쉽게 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의 계약서가 아무리 보안이 잘 된 클라우드 서버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회사의 계약서가 다른 서버에 있는 거에 좀 꺼림칙하다라는 그런 기업들은 전자문서 솔루션을 도입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문서 솔루션 도입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회사의 기업 인트라넷에 모듈을 탑재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손쉽게 이 전자서명 엔진을 API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 2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회사의 개발 인력이나 리소스 활용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회사의 그런 상황이나 그런 프로세스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해서 SI식으로도 도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방식으로 우리 기업에 알맞는 그런 도입 방식을 찾아서 전문 기업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도입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국기업보안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전자계약을 많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종이문서가 갖고 있던 보안성과 이 사업의 유효성, 그 다음에 계약의 유효성, 실체성 등을 확인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업에 전자서명을 도입할 때 굉장히 좋은 효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